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현재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 전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지원이라는 도덕적 당위성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26일 발표한 북한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의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극심한 경제, 식량난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앞세워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경제 지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rejecting it, most recently because of the COVID crisis and concerns about contamination. But, I think we should distinguish between humanitarian aid as well as large-scale food aid or economic rebuilding assistance. 클링너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권고엔 저항해야 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진 현 수준의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더 공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해 북한 정권이 이를 수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should be very vocal in all of our outlets that we're offering this aid. If North Korea chooses not to accept it, then their people know we were prepared to provide it. 또 북한이 이런 지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think we should be perfectly willing to offe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we need to insist on complete transparency from the point of delivery to the point of use.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게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을 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think that is a false assumption. Kim Jong-un, he does not care about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If he did, he would make different policy decision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접근한다면 올바르지 않다면서 두 가지 사안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280개를 대상으로 제기됐으며 소송 금액은 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몰수 소송 대상 계좌들은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북한의 해킹 사건에 연루된 146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280개 계좌에 대해 이번에 추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개 국가들이 유럽연합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지난달 30일 EU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확정했고 별도의 10개 국가들도 자국 정책이 EU 이사회 결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이 약속을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0개국들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세르비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리텐슈타인, 몰도바 공화국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지역 국가들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기관 9곳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이번에는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까지 겹쳤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 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한 달여 전 월북한 탈북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를 밝혔던 북한 당국은 아직도 해당 남성의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27일 북한 모습입니다. 초속 29m의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와 전봇대가 뿌리채 뽑혔고 도로의 차량은 물에 잠겼으며 주택 지붕이 무너지고 백화점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올수록 바람은 점점 더 세지고 지금 지붕 위에서는 철판들이 막 날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집중호우가 쏟아져 홍수 피해가 큰 북한 지역 곳곳에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추가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 사무소장은 27일 BOA에 북한 당국은 태풍에 대비하면서 전염병 방역 강화 등 비상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도 석 달간 주민 10,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세트와 대피소 키트, 약과 수분 보충 염류 등이 들어있는 콜레라 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바도르 평양 사무소장은 그러면서 북한 보건당국이 보고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도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북한 내 누적 격리자는 3965명이며 3만 명 가까이 격리 해제됐으며 지금까지 276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확진 사례는 없다는 것이 북한 보건성이 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지목한 월북 탈북민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이 남성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의주에 도착해 검역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기 25,000개가 조만간 평양에 전달될 예정이며 추가로 산소 제조기 20대와 유전자 증폭기 6대, 적외선 체온계 600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이어 최근 북한 당국의 중국 다롄과 남포 간 항로 일시 차단은 다롄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항로가 일시적으로 차단하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물품은 운항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오는 10월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커스 갈루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 D&I 북한 담당관은 27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주역으로 알려진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오른 사실에 주목하며 특정 인물을 중요 위치에 올릴 때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전략 무기가 공개될 수 있으며 미국 대선 이후에는 실제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 등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가 최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당국자들은 10월 서프라이즈로 불리는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빅터차 CSIS 한국 석자는 두 정상이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이 참여하는 2020년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림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훈련에서 림팩 훈련에 처음 참가한 호주의 안자급 아룬타 호위함에 탑재된 최신형 장거리 단계별 항공검색 레이더를 활용해 적의 장거리 미사일을 인식하고 이를 미국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기지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스템과 연동해 즉각 대응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호주의 트로이 듀건 함장은 다국적 파트너들과 복잡한 전투 훈련을 통해 고도로 발달된 각국의 해군력을 통합하고 다양한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주요 동맹국 해군 간 상호 운영성과 신뢰 강화를 목표로 실시되는 림팩 훈련은 지난 17일에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펼쳐지며 올해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10개국 약 5,300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